안녕하세요. 캐피니스입니다. 오늘은 슈퍼 리치는 해외 주식에 투자한다를 통해 왜 우리가 해외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지에 관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2020년 8월 8일을 기준으로 한 글로벌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리스트입니다. 바야흐로 빅테크의 시대입니다. 2020년 기준 시가총액 상위 10개의 기업을 보면 대부분 IT 기업입니다. 총 7개 기업인데요. 생소한 기업도 있으실 테고 너무나 익숙한 기업도 있으실 겁니다. 이런 IT 기업을 보면 하나같이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서비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부터 줍니다. 메신저를 확인하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들어갔다가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를 봅니다. 앱을 다운받고 그 앱으로 물건을 주문하거나 택시를 부릅니다. 하루 생활이 스마트폰 안에서 대부분 이루어질 수 있죠. 오늘날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접할 수 있는 비즈니스에 돈을 쓰며 그 돈을 매출로 가져가는 기업만이 성장합니다. 이처럼 테크 기업이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지만 정작 한국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시가총액 기준 글로벌 상위 10개 기업에도 한국 기업은 없습니다. 주식 투자로 수익을 얻고자 한다면 국내 제약회사가 신약을 개발해 글로벌 기업에 판매하는 희박한 가능성이 기대기보다는 그 신약을 사는 글로벌 기업에 투자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글로벌 톱 10에 항상 드는 존슨앤존슨을 필두로 파이자, 머크, 글락소, 사노피 등 이른바 빅파마 기업들의 주식에서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더 높다는 말이죠. 이들은 오랜 역사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약 및 헬스케어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데 배당도 많이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눈여겨봐야 할 나라는 중국입니다. 글로벌 톱 10 기업 중 중국 기업은 알리바바와 텐센트인데요. 알리바바는 중국의 아마존, 텐센트는 중국의 카카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메신저인 텐센트의 위챗은 중국인이 주로 쓰지만 사용자만 10억 명입니다. 국내 주식도 무서워서 안 하는데 해외 주식을 어떻게 해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저성장, 저금리, 저수익의 제로 시대가 되면서 국내는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만한 투자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나마 거두는 수익도 세금을 떼고 나면 만족스럽지 못하죠. 우리보다 먼저 이런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일본도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해외 자산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 주부들이 적극적으로 해외 자산 투자에 나서면서 이들을 와타나베 부인이라는 별칭으로 부르기도 하죠. 우리나라의 큰손인 국민연금은 어떨까요? 소득이 있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 국민연금은 700조 원을 굴리는 세계적인 큰손 중 하나인데요. 국민연금은 현재에도 해외 자산 비중을 점차 늘리고 있지만 앞으로는 50%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수익률을 보시죠. 국내 주식보다 해외 주식에서 훨씬 안정적인 2배 정도 되는 수익률을 거두고 있습니다. 국민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최대한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해외 주식에 투자해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수중에 있는 돈을 드라마틱하게 굴릴 수 있는 곳을 찾습니다. 돈을 은행에 넣어봐야 물가 상승률도 못 쫓아가니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것이죠. 이제는 자신의 투자 패턴을 국민연금과 비교해 한번 점검해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파이어족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30대 후반, 늦어도 40대 초반에는 경제적 자립을 이뤄 조기에 은퇴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만약 당신도 파이어족을 꿈꾸고 있다면 해외 주식에 더욱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배당 수익 때문입니다. 월급이 오르지 않는 시대입니다. 해마다 경기는 나빠지고 구조조정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최근 들어 다소 상승세가 주춤했으나 물가는 계속 오르니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은 점점 줄어듭니다. 월급만으로 돈을 모은다는 생각은 사치입니다. 이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따박따박 입금되는 수입원이 하나 더 있다면 삶이 훨씬 안정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10년 이상 꾸준히,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내가 투자한 주식을 통해 정기적으로 이익 배당을 받는다면 충분히 가능한 미래입니다. 매매 차익뿐만 아니라 배당까지 노린다면 역시 해외 주식을 해야 하는 거죠. 미국에서는 무려 50년 연속 배당금을 빠짐없이 매해 늘려온 기업을 배당킹이라고 표현합니다.
무려 50년입니다. 당신의 월급이 매해 꾸준히 오르던가요? 당연히 아닙니다. 배당이 얼마나 매력적인지에 관해 하나 예를 들어보죠. 미국 대표적 결제 기업 비자는 최근 몇 년간 해마다 평균 20%씩 배당을 늘려왔습니다. 10년 전에 비자 주식을 사서 주당 0.1달러 배당을 받았다면 지금은 주당 1.2달러, 즉 약 12배의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가 상승도 꾸준해 시세 차익과 배당을 동시에 거둘 수 있게 되죠.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돈을 벌어주는 게 배당 투자의 매력입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들어오는 배당이 몇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배당을 다시 투자하는 배당 재투자를 통해 점점 덩치를 키우다 보면 매달 300에서 500만 원이 들어오는 배당 포트폴리오도 꿈은 아닙니다. 월급에 얽매이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겁니다. 시세 차익도 물론 거두면 좋지만 장기적인 배당 수익을 노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급하게 팔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최근 코로나19 같은 폭락 시점에 싼 값의 주식을 더 사들이는 편이죠. 위기는 잠깐이고 수익을 내는 기업은 어떻게든 배당을 늘려갈 거라 믿습니다. 이런 신뢰 덕분에 오랜 기간 기업과 한 길을 걷는 건전한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막상 해외 자산 투자를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어느 곳에 투자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자신의 일상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이폰을 가지고 계신가요? 넷플릭스를 보시나요? 스타벅스 커피는 마시지 않으세요? 컴퓨터를 켜고 윈도우와 파워포인트, 엑셀을 사용하고 계시지 않은가요? 구글을 검색한다거나 유튜브를 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페이스북은 어떤가요? 아마존을 통해 해외 직구를 해보신 적이 없나요? 맥도날드 햄버거를 좋아하시진 않나요? 나이키 운동화나 용품들은요? 물론 이런 기업들 중 배당을 하지 않는 기업들도 있으니 약간의 공부는 필요합니다. 내가 소비하고 아는 것에서부터 투자 기회를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재밌게 투자를 시작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그럴 바에는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하시라는 말을 꾸준히 해왔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도 결국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에 D램 반도체를 납품하는 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개 업체의 클라우드 수요에 따라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투자 관점에서도 당연히 갑중의 갑 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마음 편하지 않을까요? 쉽게 말해 글로벌 1위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내 수익률에 가장 도움된다는 뜻입니다. 그 밖에 이 책에서는 지금까지 제가 소개시켜드린 것 이외에도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방식이라든지 투자 유망 기업, ETF, 그리고 리츠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한번 책을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는 당신의 행복과 성장을 응원하는 캐피니스였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